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암각화 해석은 전부 틀렸습니다. 기존 학계가 가짜와 후대의 낙서를 붙잡고 의미 없는 씨름을 할 때 우리 조상들은 바위 위에 별자리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수만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우리 고유의 위대한 천문 기록, 그 진실은 오직 암각화 속에만 존재합니다. 오늘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충격적인 실체를 공개합니다. 방패형 암각화 연대표와 신표의 진화 제23편 주신 리길 센타우루스의 5000년 여정 22편에 이어주신 리길 센타우루스의 여정을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번 23편은 연대표만 확인해도 될 만큼 아주 명쾌한 내용입니다. 주신이 남쪽 삼각형 자리를 벗어나 컴퍼스 자리까지 이동하는 기원전 5500년부터 기원전 700년까지의 기록입니다. 별자리 표준과 성혈 재사용의 원리 방패형 암각화의 절대적인 표준은 바로 하늘의 별자리입니다. 이 기본 연대표를 기억해 두시면 어떤 모양의 방패형 암각화라도 즉석에서 바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주신이 이동하며 눈에 띄는 특정 별과 평행이 될 때 그 위치를 사각형이나 방패형 틀 안에 성혈로 새긴 것입니다. 과거의 암각화들은 한 시기의 위치만 한 번에 새기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방패형 암각화는 성혈만 새로 새기는 방식으로 하나의 판을 수천 년간 재사용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실제 방패형 암각화에 새겨진 별과 그림형 암각화 속 별의 위치를 노란색 선과 원으로 알기 쉽게 표시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문양들이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는지 연대표와 대조해 보겠습니다. 실제 스텔라리움으로 기원전 5500년 하늘을 복원해 보면 방패형 암각화 속 별들의 배치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형태인 낙동 물량리나 남의 양아리 암각화 역시 제작 시기를 분석해 보면 결국 주신이 특정 별과 평행이 될 때 새겨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2500년 신들의 통합과 신표의 변화 특히 기원전 5130년 물량리 암각화를 기준으로 주신의 기나긴 이동 경로를 추적해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보입니다. 기원전 2500년 이전까지 사각형이었던 신표는 기원전 2500년을 기점으로 방패형으로 바뀝니다. 이는 당시 여러 신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나타난 신표의 진화 과정입니다. 이제 다시 석장동 암각화 일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방패형 문양 중간선 바로 아래에 성혈이 찍혀 있습니다. 연대표를 대조해보면 주신 리길 센타우루스가 컴퍼스 자리 엡실론 별과 평행이 되었던 시점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암각화를 해석하는 법 생각보다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한반도 암각화의 표준 연대표 결국 이 연대표는 기원전 12500년부터 기원전 700년까지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된 모든 암각화의 제작 시기를 밝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해당 기간의 모든 암각화는 이 표 안에 존재하며 만약 새로운 암각화가 발견된다면 이 표에 추가만 하면 될 정도로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 학계의 한계와 천문 검증의 필요성 이 모든 기록의 중심에는 주신이자 신삼신의 첫 번째 신인 리길 센타우루스의 이동 궤적이 있습니다. 별신 연대기는 천문 시뮬레이션에 능숙한 전문가들이 언젠가 이 데이터들을 정밀하게 검증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존의 연구들은 별자리와의 상관관계를 배제한 채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학, 국문학적 관점에서만 논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별이 새겨진 암각화를 별과 분리해서는 결코 그 진실을 밝힐 수 없습니다. 암각화는 고대인이 남긴 위대한 밤하늘의 지도이자 역사입니다. 연구의 중심 기둥 기원전 12500년부터 기원전 700년 이 연대표는 기원전 12500년 이전의 초고대 암각화와 기원전 700년 이후의 암각화들을 연결하는 연구의 핵심 기둥입니다.
기원전 12,500년부터 기원전 700년 사이의 기록이 가장 선명하고 알아보기 쉽기 때문에 이 시기가 모든 한반도 암각화 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기원전 12,500년 이전의 기록은 현대인의 눈에 훨씬 불규칙하고 복잡해 보일 것입니다. 반대로 기원전 700년 이후의 암각화는 실제 역사와 결합하며 전승되는 과정에서 진짜와 가짜가 뒤섞인 형태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진위 여부 분류를 위한 유일한 지표. 따라서 암각화의 진위 여부를 분류하고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연대표라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암각화의 형태가 달라져도 이 연대표가 있어야만 고대의 진실을 명확히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고대 불교 유입과 신앙의 변화. 여기서 말하는 진짜와 가짜의 구분은 명확합니다. 기원전 700년 이후 우리 고대 천문 신앙은 고대 불교의 유입과 함께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첫째, 가짜입니다. 고대 불교 세력이 기존 신앙을 지우기 위해 퇴마 의식을 행하며 암각화 위에 덧칠하거나 원래의 위치에서 조작하여 이동시킨 것들입니다. 둘째, 변형입니다. 고대 불교의 강력한 탄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 형태를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었던 아픈 역사의 기록입니다. 셋째, 비봉입니다. 불교의 탄압을 피해 신표를 깊은 산속으로 옮겨 모신 사례들로 비록 몸은 숨겼으나 그 속의 천문 좌표는 방패형 전통을 엄격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넷째, 은닉입니다. 신표를 파괴로부터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땅속에 묻거나 흙으로 덮어 봉인했던 사례들입니다. 이 암각화들은 고대 천문 신앙의 원형을 가장 순수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이 연대표라는 정밀한 잣대로 대조해보면 무엇이 본래의 천문 기록이고 무엇이 후대의 조작인지 단번에 드러납니다. 오염된 데이터를 걷어내고 진실로 가는 길. 과거의 학자들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고대 불교에 의해 조작되거나 훼손된 가짜 유물까지 모두 진짜로 간주하여 수많은 가설과 설만 무성할 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과학적 연구의 기초는 정확한 분류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역사학, 고고학계는 별자리라는 절대적 기준을 알지 못했기에 이 필수적인 분류 작업을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엄격하게 분류하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염된 데이터를 걷어내고 순수한 천문 기록만을 추출해야만 주신의 진실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류는 단순히 나누는 작업이 아니라 가짜에 가려진 우리 고대의 진실을 구출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별신연대기는 우리 땅 곳곳에 숨겨진 암각화들을 하나하나 끝까지 찾아내어 그 속에 담긴 진실을 분류해 나가려 합니다. 고대 불교가 들어오던 시기에 안타깝게 훼손되거나 조작되고 또 박해를 피해 모습이 바뀌어야 했던 삼신의 소중한 기록들을 이제는 하나씩 세상의 빛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편 예고. 대재앙의 기록, 천전리에 새겨진 하늘. 다음 편에서는 다시 석장동 암각화 일면으로 돌아가 그 속에 새겨진 인류의 거대한 기억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대 삼신 문화를 탄생시킨 합천 소행성 충돌이라는 첫 번째 대재앙, 그리고 기원전 2500년 무렵 흩어져 있던 신들을 하나로 통합하게 만든 대재앙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지구의 제일 새 차운동 기간, 남방의 별 카노푸스가 일으킨 두 번의 대재앙. 우리는 이 대재앙의 기록을 근거로 천전리 암각화의 동물계와 하늘계가 새겨진 진짜 원인을 밝히고 그 정확한 제작 연대를 심도 있게 탐구할 것입니다.